옷 예쁜데요? 와인색도 있고 가운도 흰 거 주문했어. 옷이 예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지방이식 외길인생 김영광입니다. 오늘은 얼굴 지방이식으로 효과를 보기 힘든 부위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지방이식이 8강 미인이고 이왕 지방을 뽑았으니 풀페이스로 원하는 부위를 다 이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얼굴의 어떤 부위는 보형물이 더 효과적이고요. 어떤 부위는 필러를 맞는 게 낫습니다. 이게 어떤 부위일까요? 저번에 얼굴 지방이식 편에서 보형물과 필러, 지방이식을 비교하면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 본인에게 맞는 시술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원장님, 지방 이식이 효과가 떨어지는 부위는 어디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팔자주름과 턱, 콧대입니다. 이 부위가 얼굴의 다른 부위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네, 바로 단위 면적당 하중을 많이 받는 부위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이 세 부위는 실리콘을 이용한 보형물 수술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팔자주름이 깊다든지 턱이 많이 꺼져 있다든지 콧대가 많이 낮은 경우에는 보형물 수술을 권하는 편입니다. 다만 주름의 깊이나 꺼짐이 약한 경우에는 필러가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 세 부위는 필러 시술을 더 많이 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방이식은 효과가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지방도 필러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 세 부위는 많은 양의 볼륨이 필요한 부위가 아니니까 얼굴의 전반적인 볼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번거롭게 지방이식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필러가 효과 있는 부위는 어디인가요? 네, 애교랑 입술입니다. 이 부위가 대표적인 필러의 적응증이 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필러의 장점이 입자가 가늘기 때문에 정교한 교정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입술의 경우 지방이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은 주입량으로 정교하게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어서 필러가 좋은 적응증이 됩니다. 특히 애교 필러의 경우에는 효과도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아마 필러 시술에 가장 적합한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교한 시술을 해야 하므로 시술할 때 집중이 필요하고요. 또 피부 탄력이 좋은 나이가 젊은 분들이 맞아야 효과가 있다는 제한점이 있긴 합니다. 원장님, 그리고 간혹 어떤 부위는 지방 이식이나 필러를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절대적인 금기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에 볼륨이 필요한 곳이면 보형물이든 지방이든 필러든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볼륨을 만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거나 문제가 된다면 보형물이면 제거하면 될 것이고 필러는 녹이는 주사를 쓰거나 지방의 경우 다시 흡입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름길이 있는데 굳이 돌아서 갈 필요는 없겠죠. 부위별로 각 시술의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시술을 받으신다면 번거롭게 여러 번 시술하지 않아도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부위별로 어떤 원칙으로 시술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네요. 이분처럼 팔자주름이 깊은 경우에는 기족 수술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함몰의 정도가 깊어서 지방과 필러로는 이골을 채우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이게 기족 수술 때 사용하는 보형물인데요. 이렇게 골을 채우면 팔자주름의 70% 정도가 커버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형물이 커버할 수 없는 나머지 부위는 필러나 지방이식으로 채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형물의 경우 받쳐올리는 힘이 강하고 효과가 반영구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꺼짐이 심한 팔자주름의 경우는 기족 수술이 좋습니다. 이 수술은 코 안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입 안으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코 안으로 넣는 것을 선호하고요. 수술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로 짧습니다. 팔자주름에서는 또 하나 고려할 것이 있는데요. 팔자주름은 꺼진 요소로 생길 수도 있지만 처진 요소로 생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꺼진 부위는 보형물이나 필러로 메꿀 수 있겠지만 피부 자체가 처져서 팔자가 생긴 경우라면 리프팅을 같이 해서 보완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원장님, 그럼 다음으로 무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분의 경우는 무턱이 심해서 입이 돌출되어 보이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방이식으로 교정할 케이스는 아닙니다. 전후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무턱 보형물로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단일 시술 중에서는 가장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술도 10분 정도로 간단하기 때문에 적응증이 되는 분에게 수술을 해드리면 고맙다는 이야기를 두고 있는 시술입니다. 보형물은 입 안이나 턱 밑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흉터 때문에 입 안으로 삽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만약 무턱의 정도가 약하다면 필러나 지방이식으로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도 주의할 것이 있는데 얼굴이 길어 보이는 경우는 필러나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얼굴이 더 길어 보이는 단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시술 전에 충분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콧대 부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마 콧대가 낮은 경우 필러 시술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물론 이제 콧대만 약간 올리는 정도라면 필러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콧대가 많이 낮고 미간 사이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보형물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콧대가 낮아서 필러로 자꾸 주사를 맞는 경우에는 콧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옆으로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러라는 게 젤리 정도의 점도를 가지고 있어서 강하게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한두 번 맞을 때는 이쁘게 올라가지만 반복해서 시술하면 오히려 퍼져서 마치 벌에 쏘인 것처럼 부어버리는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필러를 녹이거나 심한 경우에는 긁어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끝의 경우는 필러 주사를 맞는데 더 신중해야 합니다. 아마 코끝은 필러 시술을 하지 않는 병원도 많을 건데 이 부위는 코 수술을 통해서 비연골이나 비중격으로 코끝을 올리는 게 원칙이고요. 필러나 지방이식을 하신다면 아주 살짝 올리는 정도로 만족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보형물인데요. 콧대만 올리신다면 모양도 이쁘고 효과도 반영구적으로 지속됩니다. 또 코 안으로 절개하는 거라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고요. 이것도 시술 시간이 10분 정도로 짧습니다. 원장님, 필러 시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서요? 네, 물론 이게 지방이식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필러 시술 시에는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 뭉퉁한 캐놀라를 사용하고 만약 리드를 사용한다면 혈관을 찌른 것이 아닌지 확인해서 조심해서 시술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 혹시 피부 변색이 온다든지 해당 부위가 빨개지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오셔서 즉각적인 처치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5년 이상 가는 영구 필러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거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얼굴 이식에서 지방 이식의 효과가 떨어지는 부위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이 부위에 지방 이식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풀페이스 이식할 때는 이왕 지방을 뽑은 거니까 원하시는 부위는 얼마든지 시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술하는 사람이 많은 무기를 다룰 수 있다면 좀 더 고객에게 맞춤형 시술을 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형물이든 필러든 지방 이식이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수술 전 미리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신다면 번거롭게 2번, 3번 고생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